네, 정의당 대변인 최석유입니다. 노회찬 대표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주장하셨던 겁니다. 공수처 설치 관련된 건데요. 공수처 설치 법안 연내 통과 불발 규탄과 2019년 사개특위 오삼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진행은 민주노총의 김준우 사무차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아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 공수처 설치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이고요. 저희 공수처 설치 촉구 공동행동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경실련, YMCA, 흥사자 투명성 그리고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매주 목요일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나 퍼포먼스를 해왔고요. 오늘 연내 마지막 임시회가 정되면서 공수처 설치 도입을 무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모든 말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상규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상규 사무총장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공수처를 빈손으로 넘겨야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를 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이미 정말로 오랜 시간의 논의를 거쳐서 법안들이 내용이 좀 만들어져 있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 공수처 법안, 이 특권층의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압도적인 국민 다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공수처가 아니라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 이러한 우리 사회 특권층의 부패와 비리를 막고 검찰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상설특검이나 청와대 특별감찰관 같은 제도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지금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공수처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올해는 공수처가 지금 국민의 염원대로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사개특위가 연장이 되어서 그 사개특위의 첫 번째 과제로서 공수처 법안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사법개혁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사법개혁 과제는 여러 가지 중층적인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공수처 통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머지 개혁들이 사법개혁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공수처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를 다시 한번 규탄하고 사개특위에서 반드시 공수처를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참여연대 사법감센터 실행위원이시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 한상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상입니다. 우리는 올해 또 공수처 없이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무엇 때문에 이 공수처를 향한 국민적인 열망들을 저버리고 직무유기로 일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다 못해 도대체 국회는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이 걱정이 되길래 20년이 넘게 요구되어 왔던 이 공수처 법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또 의결도 하지 않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 20년 넘게 국민들은 공수처를 이야기해왔고 논의해왔습니다. 중요한 문제점, 의제가 될 만한 것들
다 검토가 되었고 극복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것을 입법화하고 공수처를 설치를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는 그 작업입니다. 바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민주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이 공수처가 없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척결해야 될 권력형 부정부패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였고 검찰에 맡겼습니다마는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그들의 안위를 도모하느라 이 그 악들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정권에 있었던 탄핵과 같은 그런 엄청난 시대사적인 아픔들 이런 것들조차도 멀리 보자면은 공수처와 같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부정비패 권력형 그 비리들을 척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던 이 점에서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것은 특히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것은 어느 한 정권의 정책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리당략에 휩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공수처 도입에 주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아주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공수처의 도입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이 양극화로 치닫는 경제적인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 사회의 권력형 신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 그나마 정경의 유착을 막고 권력의 남용을 막고 우리 사회가 법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두드러진 발판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그나마 민주사회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그런 법치주의를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실제 공수처라는 것은 사전 사후적으로 비리를 척결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도 비리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는 그런 효력을 가집니다. 단순히 공수처를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또는 검찰 권력 조정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바로 서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척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공수처의 도입에 관한 어떤 논쟁은 거의 마무리를 지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머무를 때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더 양극화되고 더 권력이 집중되는 그래서 갑과 을이 나뉘는 이런 사회로 더 발전하기 전에 사전에 공수처를 통해서 그들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 사회의 법치를 바로잡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국회는 비록 올해의 국회는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사개특위를 통해서 국회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 공수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로잡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삼수 정치사법팀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실련 김삼수 팀장입니다. 검찰개혁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은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도입이 이러한 어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임은 국민들 10명 중에 8명이 공수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 하나같이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수처 도입을 저지하고 미루고 외면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20년 넘게 요구했던 공수처 도입 올해 또다시 이렇게 미뤄진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그 다음에 그 야당의 그 면모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를 합리적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설 것이 아니라 공수처 도입과 같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안는 것이 가장 빠른 그리고 확실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의 핑계만 될 것이 아니라 공수처 도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에 나서게 하고 또 그 타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공수처 도입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조속히 국회가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개특위를 반드시 연장하고 그 연장한 이후에 내년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 도입을 설정한 이후에 공수처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회가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실련을 비롯한 반부패 단체들은 그 공수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대 국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내후년 총선을 통해서라도 이 공수처 도입을 미룬 정치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국민들에게 낱낱이 이루어온 어떤 우리 사회 개혁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고요. 다시 한번 사개특위 연장 그리고 조속한 공수처 도입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님과 흥산한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준 공동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또다시 무산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국회는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20대 국회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작년에 이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는 권력형 비리의 근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일이다. 이에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산한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공동행동은 유감과 실망을 넘어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는 검찰 권한이 왜곡된 운영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역대 정권에서 검찰 권한은 권력형 비리를 방치하고 수사하기보다는 이를 묵인하거나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는 데 쓰였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검찰 조직에 관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 기존 검찰 권한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재 과도하게 비대해진 검찰 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야말로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공수처 도입은 지난 20년 동안 학교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충분히 숙고되고 공론화된 제안이다. 현 20대 국회에서도 공수처 도입에 관한 다양한 법률안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2018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도입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토론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활동 기간 내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며 논의를 지연시켰다. 공수처 도입을 대선 공약과 당론 등으로 채택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당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관한 불씨를 해소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적극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시급하다. 국회는 촛불이 염원했던 개혁 방향 가운데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 공수처 설치 법안에 우선 합의해 2019년 첫 임시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의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국회가 마주한 기본적 역할과 책무다. 또다시 국회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다양한 검찰개혁 과제를 외면한다면 준엄한 역사적, 정치적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7일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고요. 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참여성 활동가, 한국투명성기구 이인 활동가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